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로버트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전 대통령의 조카죠. 예, 로버트 F. 케네디 지지율, 그 대선 후보 아닙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조 바이든하고 동등하게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캠프에서는 아주 놀라 자빠질 일인데. 자, 이제 기사 밑에 보면은 라스무선 여론조사에서 라스무선이 꽤 정확한 여론조사였거든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 이렇게 편향이 조금 덜해요. 그 바이든 지지율이 36%가 36%, 그리고 RFK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35%입니다. 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아버지도 대선 출마했지만 총격 사망했죠. 형제가 살해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법무장관이 이제 로버트 F 케네디 동생이었어요. 솔직히 100배 낫죠. 실력 면이나 투명성 면이나 성실 면에 있어서 로버트 F 케네디가 훨씬 더 낫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이슈에 있어서 백신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코로나19 백신 줄곧 반대해 왔고,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만든 그런 백신들이 다 위험하다고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이고, 그 전 이외의 백신들도 맞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면역력,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말입니다. 이분이 아주 백신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잘 아는 분인데, 어린이들이 면역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 분입니다. 근데 조 바이든이 과연 2020년 대선 때 대선 토론 계속 피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트럼프하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하고 토론에서 맞붙을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자회견도 피하는 분인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팍스뉴스 간판 진행자 션 해너티하고 타운홀 미팅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타운홀이나 뭐 이런 인터뷰는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챙겨서. 어쨌든 내년 2024년 선거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장 유력하죠. 예, 당선 가능성도 제일 높고 솔직히 조 바이든보다도 높습니다. 선거만 이렇게 투명하게 잘 이루어진다면요. 특히 경합주,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이런 주 이 5개 주가 제일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션 해너티랑 서로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데 서로 전화 통화할 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션 해너티가 조 바이든 인지력에 대해서 조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조롱 이제 그만해라. 이거 진짜 조롱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미국한테 심각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Former president said he doesn't think it looks good for anyone to joke about a serious problem. 그러니까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바이든 인지력 문제 같은 경우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쪼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공화당원이 배신자로 낙인 찍었죠. 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대선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꿈도 크죠. 자, 그리고 월트 디즈니사도 워크 계속 밀어붙이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영화 버즈 라이트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흥행 참패했습니다. 그 레즈비언 부모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가 버즈 라이트이어 흥행 실패의 감독과 프로듀서를 대거 해고했습니다. 예.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는 디즈니가 2006년 인수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요. 버즈 라이트이어는 토이스토리 시리즈 속 장난감 버즈의 국중 모델인 우주 특공대원 버즈 라이트이어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지난달 말, 그러니까 5월 말 픽사 직원 75명이 해고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실패해서요. 사실 토이스토리 그러면은 1편, 2편, 3편, 4편 다 대박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3편하고 4편은 10억 달러 넘게 흥행 성공했죠. 저는 4편은 재미없었는데 1, 2, 3 다 재밌었습니다. 토이스토리가. 그래서
픽사 직원 75명 해고는 전체 직원 1200명 가운데 약 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해고에는 버즈 라이트이어 감독을 맡았던 48살의 앵거스 맥클레인 그리고 프로듀서를 맡았던 게런 서스먼도 포함됐습니다. 게일린 서스먼이요. 맥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토이스토리 4 그리고 코코로 호평을 받은 시니어 크리에이티브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서스먼은 1995년 토이스토리 원작부터 픽사에서 근무해온 인물인데 이번 영화 흥행 실패로 디즈니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버즈 라이트이어를 작년에 이제 개봉했고 그 주연 이 버즈 라이트이어가 원래 목소리를 맡았던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캡틴 아메리카 역으로 유명한 크리스 에반스도 완전 저기 급진 좌파 인물인데 안티 트럼프 인물이고요. 그 완전 민주당 철저한 지지자. 크리스 에반스가 목소리를 했는데 흥행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동성 커플, 동성 부모 나온 것을 비판한 사람들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시청자들을 그렇게 비판하면 당연히 흥행이 안 되겠죠. 요새 사람들이 woke인지 아닌지 미리 찾아봅니다. 영화들이. 이번에 해고된 서스맨 같은 경우에는 1995년 토이스토리 원작부터 픽사에서 근무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픽사 글로벌 홍보를 맡았던 마이클 아글루넥 부사장도 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고는 7,000명을 구조조정하고 55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 계획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개봉해서 버즈 라이트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2억 2,670만 달러 티켓 판매 수입을 올렸지만 손익 분기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성 간 키스 장면으로 동성 관계를 묘사했다는 이유로 중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국에서도 아마 개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알파메일, 남자 같은 남자를 그 드라마에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같이 행동하는 남자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은 다수의 케이팝 그룹도 아마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여자같이 생긴 외모가 여자 같은 그런 남자들은 출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글쎄 저는 중국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별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솔직히. 좀 남자는 남자다워야 그게 매력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새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시대는 물론 뭐 과거에도 뭐 이렇게 중성적인 그런 뭐 androgynous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같이 생긴 남자를 좀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컸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클 잭슨이 그걸 또 이끄는 것 같아요. 솔직히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성형수술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 흑인에서 백인으로 이렇게 옮기고 외모도 이제 여성적으로 그렇게 자꾸 바꾸고 그런 게 매력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androgyny라는 게 androgynous 하다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좀 별로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